잠깐! 책 읽고 오셨어요? 책 안 읽고 오셨으면 이 영상이 재밌을지 모르겠네요. 꼭 책 읽고 오셔야 합니다. 혼자 읽기 싫으시면 여기 옆에 링크 영상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함께 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 마지막 장을 읽어보고 얘기 나눠보는 날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읽으셨나요? 7장 처음을 얘기하기 전에 6장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6장에서 한스는 엠마를 만난 첫날에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고백을 합니다. 뭐 말로 한 건 아니지만 직접 찾아가죠. 수줍게 고백을 하는데 엠마가 다행히도 그 고백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한스는 이전까지는 없었던 성인으로서의 그 첫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되죠. 예전에 어릴 적에 만났던 동네 친구인 엠마를 짝사랑했던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성인으로서 뭔가 이제 만지고 싶고 뭐 욕정이 느껴지고 뭐 이러는 성인으로서의 감정을 느낄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한스는 거의 죽은 상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엠마를 딱 만난 순간 그 설렘과 그 생명력 그리고 열정을 느끼면서 엠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삶의 목적을 다시 찾게 되죠. 그리고 용솟음치는 그 생명력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엠마와의 사랑은 일주일 정도밖에 지속이 되지 않는데요. 그 일주일 동안에 한스는 엠마와 키스를 하거나 포옹을 하거나 손을 잡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또한 정신적으로도 어머니가 없어서 느끼지 못했던 성인 여성의 그 남성을 보듬어주는 감성을 또 느낄 수가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됐을 겁니다. 한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그런 부족했던 감성을 키우는데 엠마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6장이 끝나고 이제 7장에 딱 들어서면서 정말 큰일이 벌어지죠. 한스에게 그 용솟음치는 그 생명력을 주었던 그 엠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스를 떠나버립니다. 한스는 그 얘기를 플라이크 아저씨의 아이들에게 듣고는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처음에 어안이 벙벙했겠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겠죠. 어저께 밤까지만 해도 아무 말도 없이 둘이서 이렇게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는데 그렇게 한순간에 그냥 떠나버렸으니까요. 정말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말이죠. 처음에는 그랬을 거고 좀 지나서는 자기에게 그러한 사랑을 줬던 여성이 갑자기 일순간에 사라졌으니까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정말 그리웠을 거고 그래서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정말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들었겠죠. 막 다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부터 막 내가 도대체 일주일 동안 이 엠마를 만나면서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지?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큰 문제인 게 한스 측면에서는 아무런 생명력도 없이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엠마를 만나서 삶의 의미를 찾았었는데 그걸 송두리째 다시 가져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엠마가. 그러면서 완전히 삶의 의미가 없어진 상태로 남게 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그게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엠마를 만나면서 첫날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서기를 할래? 기계공을 할래? 그때 그냥 엠마를 만나는데 급급한 나머지 다른 생각을 못하고 이게 자유를 뺏기느니 뭐니 이런 생각을 안 한 거죠. 엠마만 생각을 한 상황이었는데 엠마가 떠나버린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신학교 입학 공부를 할 때 자기가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서 신학교 들어가서 엄청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두통을 얻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자퇴를 했는데 그 이유가 자기가 자유를 뺏긴 상황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일이 다시금 벌어지게 된 거죠. 딱 헤어지고 나니까 이 일이 벌어진 거죠. 엠마랑 헤어지니까. 그러니까 한스는 정말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딱 깨달은 순간 절망의 나락에 막 거의 막 떨어진 상황, 정말 죽고 싶은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엠마가 없음에 더 슬퍼하고 더 눈물이 나고 더 참을 수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며칠간의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잘 버텨서 이제 첫 출근 날이 되죠. 첫 출근 날이 됐는데 작가가 이렇게 책 속에 적어 놓습니다. 한스의 마음을.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일터로 향한다. 오히려 기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죽지 못해서 그냥 살게 된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한 상황이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서 아버지가 만족해 하시니까 나도 기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첫 출근을 하죠. 첫 출근을 하면서는 뭐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스는 본인이 직접 이 일을 하겠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선택을 했고 한스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몸도 아니었어요. 너무 약했죠. 기계공이라는 게 기계를 만져야 되는 일이고 여기 책 내용에 보면 견습공은 나사를 계속 끌로 갈아야 되는 뭐 이런 일인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걸 바로 첫날 경험을 하고는 그때부터 한스는 힘든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이건 너무 힘들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막 손에 물집이 막 잡히고 막 피가 줄줄 흐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서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데 또 이 기계공 일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일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단순 작업을 계속 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그렇게 하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일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는 왠지 힘들면서도 버틸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도 있고 왠지 힘들긴 하지만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적응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아우구스트가 같이 있었으니까 그 아우구스트라는 친구가 이제 견습공이 끝나고 첫 번째 받은 주급으로 사람들한테 쏠 때 따라가기로 약속을 합니다. 비라하 마을 뭐 그쪽으로 1시간이 걸려서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 가서 아우구스트의 동료들과 함께 술을 함께 마시고 즐기는데 동참하기로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계공 일에 적응하려고 거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오바를 한 거죠. 한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거예요. 그냥 한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나 이거 할 수 있어.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싶어. 주변 사람들한테 꿀리고 싶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술을 마신 것 같습니다. 술을 너무 마신 나머지 집에 걸어갈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걸어가는데 막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으니까 어떻겠어요. 걷기가 힘들고 막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 정도가 되죠. 그래서 그냥 길 가다가 잔디밭에 누워버리는 거죠. 누워서 1시간쯤 누워서 막 고민을 하고 내일 출근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부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두통이 옵니다. 여기서 이 두통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스가 아버지에 대한 기대에 걸맞지 못하게 행동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 오는 거잖아요.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약속을 지키지도 못했고 내일 출근하는 것도 자신이 없고 아무래도 아버지를 실망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 여기에 적응을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였다고 봐야 할까요? 결국 한스가 죽잖아요. 작가는 한스가 죽을 때 어떤 단서를 남겨두지를 않습니다.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그 내용에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 자살을 한 건지 아니면 뭐 실수로 죽은 건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왜 작가가 한스를 죽였을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왠지 우리 독자들한테 한스의 영혼은 이미 엠마라는 존재, 하일러라는 존재를 떠나면서 한번 죽었는데 엠마라는 존재를 통해서 부활했다가 완전히 다 죽어버린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직업을 선택할 자유마저도 뺏겨버렸으니까 완벽하게 한스의 영혼이나 한스의 정신은 죽은 상태가 됐는데 그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죽여버린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굳이 죽일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라는 요소는 더 큰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한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장례식장에서 작가는 한 번에 그 여운을 남기면서 이 책을 마무리 짓는데요. 작가가 플라이크 아저씨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플라이크 아저씨는 교장 선생님, 교사들, 그리고 마을 목사 이렇게 장례식장에 참석한 그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도 한스를 이 지경에 빠지도록 도와준 셈이죠. 당신이나 나, 우리 모두 저 아이에게 소홀했던 점이 적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제가 봤을 땐 플라이크 아저씨의 말이 아니고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이 말이 굉장히 여운이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책 내용의 마지막은 허무하게도 그냥 아버지마저도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7장이 끝나고 책이 마무리되죠.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도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 추천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블로그도 방문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전반적인 책 내용과 감명 깊었던 구절을 좀 뽑아보고요. 해제를 보면서 전문가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느꼈던 거랑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죠. 인생을 풍요롭게 레벨스